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역대 정부 가운데서도 문재인 정부만큼 경제수석의 위상이라든지 존재감이 허약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정책수석이라든지 사회수석의 목소리나 위상은 아주 높은 편입니다. 청와대 내부의 역할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3자 입장에 정확히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이고 정무적인 판단이 일단 내려지게 되면은 경제 문제에서도 첫째는 이견도 다른 의견도 있어서는 안 되고, 둘째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고, 세 번째는 특히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윗선에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은 일관되게 어떤 종류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다른 의견 없이 밀어붙이는 데 익숙한 정부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은 철두철미하게 정치우위다. 정치우위라는 그런 원칙 하에서 운영되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 경제정책들은 정치적인 구호나 목표나 그 다음에 득표, 이해득실을 따라서 결정되고, 또 경제적인 충격이나 파급효과와 관해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과소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발 경제정책에서는 굵직굵직한 정책일수록 사전에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고가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아주 낮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호성 청와대 경제수석의 주장입니다. 근래에 경제 위기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던지 일요일인 10월 13일 날 춘추관에서 이호성 경제수석의 보기 드문 그런 경제에 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중요 내용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의 극심한 침체론이란지 경제 위기로는 옳지 않다, 그런 전문가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부분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호성 경제정책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나 실력대로 가는 것이고, 사이클, 다시 이야기하면 경기 영향을 받아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에 문제의 초점을 두면 부정확하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호성 경제수석은 우리처럼 수출을 많이 하며 성장을 이끄는 나라로서는 사이클의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이클에 따라 등락을 두고 위기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외부에서 수출 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사이클에 따라서 경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판단을 경제수석이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발언이 미치는 그런 파장 등을 고려해 가지고 외부의 수출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호성 수석은 현재의 경제의 위기 상황을 경기 순환상의 불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위기는 경제수석의 판단과 달리 경기 순환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구조적인 불황이 옳은 판단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경제수석이 잘못된 그런 오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같은 구조적 불황을 심화시키는 데는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극심한 불행은 정부발 정책 불황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호성 경제수석은 이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 경제 상황을 나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지출을 줄이고 진짜 경제가 나빠진다. 이에 따른 피해는 누가 책임지느냐. 전문가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위기론을 펼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이 활동을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 주체들이 그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할 만큼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자는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씀씀이를 줄이거나 생산자들이 투자를 줄이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경험, 그리고 자신들의 감, 그리고 깊은 생각 끝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대다수 경제 주체들이 나라 경제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악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강제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위기론을 이렇게 정폭시켜서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가서는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강화하는 데는 첫째는 외부 환경 변화도 있지만 둘째는 더욱 큰 것은 이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제정책은 계속해서 경제를 가라앉히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이런 판단이 스스로 들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도 줄이고 투자도 줄이고 이런 쪽으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수출입은행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해외 사업과 관련해서 대출을 받은 기업 216곳을 상대로 해서 투자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좀 나아지면 한국으로 유턴할 그런 의향이 있냐? 기업의 79%는 국내로 돌아와서 투자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같은 제로는 현재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모두 다 반영한 그런 여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경제 주체들이 한국의 투자 환경에서도 부정적으로 보지만 투자 환경을 개선한 정책들이 나올 그런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는 것이죠. 공병호TV는 지속적으로 향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경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조사를 해왔습니다. 9만 명, 약 9만 명이 참석한 그런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96% 정도가 앞으로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는 어떤 주장이나 이벤트를 정부가 기획하더라도 경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시각과 마음을 거둬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13일 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수석이 내년 초에 경기가 반등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한국 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자리 숫자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경제 주체들은 이미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시겠지만 극심한 불황의 장기화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대체로 반대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마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